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과정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우주 강국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강국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뛰어들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최근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이 생길 텐데 오늘 이 시간 특별 기획으로 이에 대한 토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런던 대학교에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을 공부하고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우리별 2호, 3호 개발에 참여한 이인평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6월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등극했습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전 세계 7번째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당시 TV를 지켜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드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봤는데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우주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리호를 보면서 제주 예전 탐나왕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탐나왕국이 있었을 때 별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칠성로가 있죠. 칠성이 북두 칠성을 기본으로 둬서 도시를 설계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탐나왕국 시대에 한반도와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별자리를 보고 항해수를 운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이제 우주와 더 가까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우주산업 비전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어느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좀 전에 우리 누리호 2호 발사 장면도 저도 그때 감개무량하게 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큰 자부심이 느껴졌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90년대 우리별 2호, 3호 개발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위성을 개발했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발사를 할 수뿐이 없어서 이제 그 점이 사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보고 되게 뿌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우주 전 세계 우주 어떤 시장 동향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뉴 스페이스라는 얘기가 키워드가 많이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우주, 새로운 우주 산업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사실 우주 산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이 주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심지어 막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 투자들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주 산업을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뉴 스페이스를 지향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많이 발전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재작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이 한 500조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 산업이 다른 IT나 차량, 전기차 이런 것처럼 막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앞으로 전망을 보더라도 한 2040년까지 한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과거에 이제 위성이랑 로켓 분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성 분야는 이제 91년에 저희가 우리별 1호라는 우리나라 첫 번째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요. 이제 그 뒤로 되게 많은 그 발전을 이루고 있어서 현재로는 다른 여러 나라에 위성을 이제 수출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웬만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발사체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발전이 좀 더뎠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결국은 누리호 2호를 갖다가 발사를 성공함을 통해서 이제 그 성공이 갖는 의미가 이제 좀 실용적인 위성이 되려면 좀 무게가 커야 되는데 그 1톤급 이상의 어떤 위성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그런 뜻깊은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작년 연말에 우주 개발 기본 계획을 갖다가 확정을 이제 했고요. 그 계획에 보면은 이제 2032년에 달 착륙을 준비를 하고 2045년에는 이제 화성 착륙을 목표로 지금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화성 착륙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뭐 오늘 본 주제인 우리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발표한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우주산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첫 번째는 위성 데이터 활용 사업이 중심적인 사업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큐브 위성을 제조하고 또 그런 위성들을 직접 우주 궤도로 보내는 발사체 관련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국 운영 서비스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국민들이 오셔서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상 우주 체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제주도가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발사각이 제대로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에 제일 안정적으로 빨리 이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상국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주에서 보내오는 전파를 통해서 데이터 수신 처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이 위성 활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사께서 금방 이제 제주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쏘아 올리기도 하고 관제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산업화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얘기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 제주의 그 지리적 위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주는 우리나라 이제 우주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그 고흥에 우리가 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제주에 발사장이 위치했었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큰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최근에 이제 2월 1일 날 발표하신 그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 그걸 갖다 저도 이제 좀 그 다운을 해가지고 좀 꼼꼼히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보통 이제 5대 전략, 그다음에 15개 핵심 과제 이렇게 이제 잘 들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우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부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부 분야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그다음에 아주 충실하게 잘 작성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저는 뭐 제 전공도 그렇고 특히 이제 위성 데이터 활용 쪽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세계 시장 규모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위성 제작, 이제 발사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두 개를 다 합쳐도 이제 위성 활용 시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보통 이제 한 5배 이상이 위성 활용 시장입니다. 위성 제작과 발사체를 합쳐도. 그래서 근데 제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 발사체는 물론이고 위성 활용에 있어서도 되게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어요. 이제 뭐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성 데이터를 뭐 수신하기 아주 적절하고 편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는
산도 있고요, 높은 산도 있고 주변에 바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밀집한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때 제주 자체가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 테스트베드, 리빙랩 예. 등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체험 관광, 우주 체험 관광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좀 제주답구나. 예, 제주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들었고요. 이제 여기 어차피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라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우주 체험관을 만들어서 우주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너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뉴 스페이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을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제 우주의 대기권 바깥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정도인데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약간 좀 무섭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주에 나가진 않지만 지상에서 조금 더 이제 값싼 우주 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조금 네.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UAM 사업을 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UAM도 인공위성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특히 항법, 네. 그다음에 이제 통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UAM 시뮬레이터를 이제 조만간 제주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일 전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주도 상공을 이제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UAM 시뮬레이터 다음에는 바로 이제 우주 시뮬레이터가 이제 작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위성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제주에서 쏘아 올리는 위성 이런 종류를 고민한 적도 있는지요? 아니 지금은 이제 통신 위성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관측 위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항법 위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5G 지금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6G 예.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고 밑에 전파를 보내면서 안테나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걸림돌이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제 저궤도의 위성을 이제 올리고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측 위성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정보를 지금 보내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추진하는 건 원래 두 가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해양 쓰레기가 이제 너무나 많이 오고 있어서 어디로부터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직접 위성 관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을 국가통합 위성 운영센터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산림 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지역은 좀 의외로 좀 넓기도 하지만 산림 훼손과 관련돼서도 위성 관측을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 위성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일단 올해는 두 가지만 시작을 해보는데 전 실국장들을 다 가서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다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국별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관측이 연결되면 데이터를 생산해서 수국 관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위성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공우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호 2차 발상에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민간에서 소형 발사체를 제작하고 쏘아 올릴 우리 기술력이 좀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나라호 2호 성공으로 이제 그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의 발사 역량을 이제 갖췄는데요. 네.
이제 사실 말씀하신 지금 이제 좀 더 적은 작은 소형 발사체에 대한 기술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확보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2013년에는 이제 러시아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누리호를 갖다가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1단은 러시아 로켓을 사용을 했지만, 그때도 이제 2단, 3단처럼 좀 더 작은 소형 발사체는 이제 저희 기술로 만든 소형 발사체가 이용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민간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어서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여러 그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소형 발사체를 갖다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상용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에 네네. 제주에서 그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가 세 차례 발사를 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미 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네. 이 분야에 더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이미 제주도에 상주를 이제 20여 분 정도 하시면서 관련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페리즈하고 좀 MOU를 체결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이제 소형 발사체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할 때도 시험 발사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잘 돼가지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또 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발사장이 고흥에 한 군데뿐이 없는데, 거기는 이제 대형 우주 발사체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빈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제주에 그런 소형 발사체를 위한 어떤 작은 발사장이 만약에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활용 측면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 같은 우리 우주 산업을 육성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대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미 이제 위성 활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제주로 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세 개의 기업, 컨택, 그리고 아이옵스, SIIS 같은 회사들이 지금 와 있고, 지상국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 민간 위성 발사에 관심을 갖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더 제주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위성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올해 내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되면 민간 위성 활용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뒷받치면서 특별히 우리 제주도 자치도에서 어떻게 더 활용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주 체험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건 실제 관광객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뭐 당장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기업들이 부가치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제주에 납부하게 되고, 저는 이게 목표죠. 그래서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고, 저희 도민들에게 보다 더 안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 어떤 기대 효과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뭐 저는 좀 이제 좀 일상생활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이제 드릴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또 전공이 사실은 이제 우주 위성도 전공을 했지만 이제 공간 정보 분야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사실 이게 공간 정보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보, 이 지도가 바로 이제 공간 이제 정보고요.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사물 중에서 많이 자주 변하지 않는 그런 객체나 현상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가 지도로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트리키에 지진이 발생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도에는 건물이 있지만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 없는 뭔가 신속하게 어떤 현황을 갖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위성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정보와 위성 데이터를
치고 융합 활용을 하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제주의 이제 경우를 들면은 아까 우리 지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갖다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괭생이 모자반 네. 같은 게 이제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도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 보니까 이제 해안가에 녹조류가 많이 또 번성을 해서 이제 그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제주도가 이제 월동 작물의 주 산지인데 그런 이제 농작물 작황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하는데도 위성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불법적인 산림 훼손 예, 같은 것도 지상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도에는 그냥 산림으로 항상 되어 있죠. 근데 위성으로 확인을 하면 아 이게 불법적으로 훼손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태풍이나 강우나 뭐 산림 등등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을 해야지만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위성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에 이제 저희 도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18만 개 건물을 3D로 DB화 시켜낸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인공위성 관측이 이제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도시 건설이나 계획 수립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계속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교통 체증도 있고, 그냥 교통 신호 체계를 인공위성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네, 탄력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이미 이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호 체계를 이제 관제를 하는 거죠. 위성이 보면서 실제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정체가 심해진다 파악하게 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있습니다. 일성에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나로호가 이제 제주호가 될 뻔했다. 라는 이야기. 1999년이죠. 이제 항공우주연구소가 이제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이제 대정 지역을 최적지로 꼽았는데 결국 뭐 무산이 됐습니다. 뭐 환경 오염, 뭐 소음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는 반발 때문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일부 군사화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민간 분야의 위성 활용을 중심으로 한 우주 산업인 것이고, 특히 이제 우주 경제에 있어서 위성 활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됩니다. 대단히 큰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발사체와 관련해서 소형 발사체인 경우에 뭐 지금까지는 이제 액체 연료로 발사를 합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고체 연료로 전환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수소 경제와 맞물려서 수소 연료로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지상에서 발사하는 발사 기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적도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해상에서 발사하면 더 안전하고 더 적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을 더 높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지선 형태의 발사대를 아주 좋은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별 위성 제작 직접 참여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작하고 쏘아 올릴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위성 제작은 했지만 그때는 이제 발사체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도 근처 가야지 이제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미의 적도 근처까지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발사장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발사체 관련된 시험, 그다음에 제작 관련된 산업이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은 이제 우리가 버스 타듯이 가자마자 위성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발사장 근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오랜 기간 또 다시 또 시험하고 평가하고 네, 네,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사장 이 주변에는 또 이제 위성을 시험 또 결국 제작하는 산업까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발사장 하면은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아 이거 소음도 클 것 같고, 뭐 그 진동도 좀 느껴질 것 네. 같고, 뭐 그다음에 막 그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거 좀 대기 오염의 뭐 원인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뭐 우려가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그 기본 방향을 잘 살펴보니까 이제 크지 않은 이제 소형 발사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친환경 네. 발사장을 갖다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그 우려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벌써 그 발사장이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플로리다에 가면은 거기 이제 오래된 커다란 그 발사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관광 명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발사하는 거 되게 멋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나로 그 발사 때도 그 고흥 쪽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멀리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구경 가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일출 일몰 보러 가듯이 뭐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가 없을 때는 이제 그 시설 자체를 견학하는 게 이제 큰 관광입니다. 사실은 견학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어떤 발사장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호 발사를 할 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클 때 우주로 가고 싶은 우주여행을 상상하는 그런 미래 세대에 얘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주의 소형 발사체가 이제 운영되어지고 발사하는 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같은 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뭐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기관,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해야 할 텐데 과연 이제 제주로 올 것이냐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전남, 경남, 대전에 이제 세계 클러스터 단지를 이제 지정을 했고 부산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다. 뭐 저도 이렇게 이번에 대담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제주가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받았는데 지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주 산업에 대해서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계획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주 인공위성 위성 활용 촉진법이 이제 제정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갖는 메리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제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미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제주에 와 있기 때문에 올해 2030년까지 7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7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위성을 관제하는 곳이 바로 제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성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제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도 계속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차 우주개발 계획에도 앞으로 제주와 관련된 위성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이런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을 좀 제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 어떤 뭐 제도 개선 필요한 게 좀 있을까요? 뭐 제도보다도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의 어떤 지리적 그 장점이 너무 이제 많아서요. 이제 말씀하셨던 뭐 발사장이라든지 이제 위성 수신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유치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 바다, 뭐 도시가 밀집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그 위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도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좀 이끌어 나가면은 상당히 그 많은 기업들이 여기 제주에 와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어쨌든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하고 또 저지대학교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우주 거버넌스 체제를 좀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산업의 중흥 방향에 대해서 안을 도출하게 되고 그걸 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네네. 앞으로 이걸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일정, 어떤 계획들 좀 갖고 있습니까? 우선은 민간 기업들과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 기업과 어떻게 함께 이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직접 지금 제주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고 있고요. MOU를 좀 체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문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대기업이 제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이 제도 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 하나만. 이번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관련을 팀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경상남도 같은 데 보니까 과 단위로 돼 있더라고요. 좀 이런 자리 또 뭐 개방령을 통해서 뭐 전문가를 안친다든지 좀 제주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뭐 느낌도 있는데 오히려 좀 속도를 내고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요. 그 성과를 뭐 1년 내에 이제 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저는 뭐 조직 개편도 해서 팀을 과로 또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우주 산업 이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신경 써야 할 부분, 뭐 또는 뭐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번 이제 계획이 이제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이제 기본 방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겨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이제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기업들을 갖다가 유인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세금을 깎아주거나 뭐 투자를 연계해주거나 뭐 컨설팅을 열심히 해주거나 또는 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주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을 갖다가 해서 뭐 진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성 활용 산업 이제 육성과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위성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실패할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현황을 갖다가 빠르게 관측하는 경우에는 꼭 위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성이랑 항공기랑 뭐 드론이랑 이런 것들이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해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보도 자료 내고 기사 내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매출이 예측이 돼야지만 이제 처음에는 잠시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본사도 옮기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뭐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이제 뭐 앵커 기업들을 갖다가 뭐 유치해서 1년 내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한 2, 3개월, 5, 6개월 잠시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이제 사무실을 뭐 한 몇 개월만 구한다든지 뭐 숙소를 몇 개월만 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인턴십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육지에 있는 그런 우주나 뭐 위성 활용과
전공하는 그 대학생들이 이제 제주에 와가지고 실제 이제 뭐 한 2, 3개월 인턴십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제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많이 도움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성 활용 쪽으로 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 일종의 경연대 챌린지 경연대 예, 그런 걸 갖다가 열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해양 쓰레기가 진짜 큰 문제야. 그런 문제를 주고 그다음 관련된 뭐 위성 데이터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을 갖다가 제안을 해라라고 하고 이제 우리 지사님이 표창장도 주시고 상금도 주시고 하면은 이제 세계적인 인지도도 높이고 아주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제가 챌린지하고 인턴십은 꼭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위메이드 그룹의 그 게임 그룹인데요. 전기 IP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제주도 서귀포 워케이션 센터에 직원들을 2달씩 보냅니다. 이제 계속 2달 여기서 이제 워케이션이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에서는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마찬가지죠. 뭐 항우연이 됐든 아니면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든 기업이든 제주에 와서 워케이션에 참여하면서 우주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자들을 이제 오시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이제 진행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챌린지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듣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들었습니다. 뭐 오늘 대담 뭐 천천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인평 교수께서 제주의 우주산업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주에서 이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좋은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큰 이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뭐 첫 걸음을 떼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큰 걸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첫 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사님이 좀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용기를 주시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용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또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이제 매몰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갖고 노력을 하면은 이제 이번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비전이 보니까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혁신 거점이더라고요. 그 혁신 거점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우주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들고요. 저희가 이제 몇 세기 전에 대항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항구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공항이죠. 이제 앞으로는 우주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항이 이제 어떤 나라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소형 발사체 시험 발사장으로 제주에서 만약에 시작을 이제 하겠지만 이제 향후 그 대한민국의 우주 진출의 통로로서 우주 물류와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우주 공항의 발판이 제주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비전, 계획, 뭐 도민께 드리는 말까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 활용 산업 제주에서 중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 지방 소득세를 많이 받아야 재정 여건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위성 활용 클러스터 지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를 보면서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에 협의를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의 영토를 우주까지 넓히는 그런 담대한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주 산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빠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지자체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도정이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